요즘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드리는데요. 많은 구독자님들이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특히 현명하게 물을 섭취하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이라는 책에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현명하게 물 먹기와 소금 섭취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김영진 저자는 미국에서 21세기 최첨단 영양학을 전공하고 자연 건강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특히 치매를 쪼그라든 뇌라고 표현합니다. 이 책의 일부에는 치매가 암보다 무서운 이유,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왜 남성보다 여성에게 치매가 더 많이 생기는지, 치매인의 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등의 치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2부에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식품과 치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나쁜 식습관을 소개합니다. 3부, 4부에서는 체내에 물이 부족해서 뇌에 물 공급이 되지 않아 치매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물이 치매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5부에서는 운동, 독서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늘 내용이 평소보다 많이 깁니다. 산책을 하거나 빨래를 정리하며 혹은 쉬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습니다. 콩나물 공부법이라고요. 물이 빠져도 쑥쑥 자라는 콩나물처럼 외우지 않고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지식은 쑥쑥 자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4부, 물, 치매 예방과 치유의 놀라운 효과. 약물로도 치유되지 않는 치매 증상이 물로 개선된다라고 말하면 좀처럼 믿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증발해 쪼그라든 건포도나 곶감을 물에 담궈두면 다시 탱글탱글해지듯이 수분이 부족해 뇌가 쪼그라드는 알츠하이머 치매에는 물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치매 증상 80%가 치유되는 물의 효과입니다.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갈릴레오처럼 혁신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이란 출신의 미국인 벳 맨겔리지 박사입니다. 그는 불면증,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 각종 뇌질환의 주요 원인이 물 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은 아주 소중한 영양소라는 점을 25년 동안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알렸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물과 소금으로 치유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동양에서 벳 맨겔리지 박사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은 일본의 다케우치 다카이토 교수입니다. 그는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 정도는 물과 운동만으로 치유되는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신경안정제, 수면제, 항우울증 약 등을 복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병기초학, 고령자 자립지원 이론과 실천에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치매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타우 단백질과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주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치매약으로 개발된 약은 치매의 속도를 늦추는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 자가포식, 오토파지에 의해 이 타우 단백질을 없앨 수 있다고 해서 오토파지를 높이는 생활 방법으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에서는 파괴된 뇌세포는 절대 재생하지 않는다는 생물 선생님의 말은 틀렸다고 합니다. 암세포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해마에서 뉴런이 분열하고 증식한다는 것을 발견하여 뇌세포는 재생한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MRI 촬영으로 측정된 뇌의 변화는 드라마틱했는데요. 운동으로 건강이 향상된 집단은 전두엽과 측두엽의 크기가 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운동만으로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새로운 사실이지요.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라는 책에서는 걷기 보폭을 10cm만 넓게 하면
파킨슨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물 섭취와 함께 운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망, 물이 최고의 명약. 타케우치 교수는 병원에서 선망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자의 혈액검사, 소변검사, 영상 촬영 등을 하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선망은 주로 밤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선망이 발생한 환자 대부분의 수분 섭취량을 조사해 보면 750ml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침과 점심에는 식사를 통해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해 얌전해졌지만 낮의 활동으로 흘린 땀과 배출된 소변의 양만큼 수분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아 물이 부족한 뇌가 밤에 갑자기 흥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낮에는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기도 해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하는 반면 밤이 되면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오작동을 일으킨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하루에 최저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게 하면 사람에 따라 2-3일 이내로 사라집니다. 사람이 극도로 아프고 스트레스인 상태가 되면 예를 들면 병원에서 수술 후에 선망, 즉 단기적인 치매 증세를 보입니다. 장소와 시간, 계절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왜 입원하였는지 순간 파악하지 못합니다. 특히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그 증세가 더욱 심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원인은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자는 이런 단기적인 선망의 원인이 수분 부족이라고 말하며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 뇌의 필수 에너지원. 치매의 약 76%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뇌신경세포가 파괴돼 뇌가 쪼그라드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탱글탱글한 포도알이 수분 증발로 쪼그라들어 건포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수분이 증발해 볼품없는 건포도를 물에 담가두면 다시 팽창하여 탱글탱글해집니다. 건포도뿐만 아니라 대보름에 먹는 고사리, 말린 가지, 무시래기, 버섯 등도 조리하기 전에 물에 담가두면 햇볕에 말리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살아납니다. 수분 부족으로 쪼그라든 인간의 뇌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돼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지만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천연 소금은 몸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종합 미네랄 영양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섭취할 때만 가능합니다. 물을 마셨을 때 물이 가장 먼저 공급되는 곳은 뇌입니다. 뇌는 전신의 각종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며 기능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물을 1순위로 공급받습니다. 인체의 모든 조직이 활동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뇌는 다른 조직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물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뇌에는 물을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물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를 감싸고 머리에서 허리까지 내려간 척수를 따라 순환하는 뇌척수액입니다. 약 1%의 염분이 포함된 뇌척수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사람은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피곤할 때 약간의 소금을 탄 생수를 2잔에서 3잔 정도 마시면 2시간 정도는 기운이 나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체내의 세포 속으로 흡수될 때 전기를 일으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세포막에는 칼륨을 세포 내부로 밀어넣고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퍼내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펌프가 작동할 때 뇌에 필요한 전기가 생산되며 물이 풍부해야 그 전기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저수지의 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와 같습니다. 만약 인체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뼛속에 저장된 배터리의 전기를 끌어내 활용해야 하므로 뼛속의 칼슘은 에너지와 함께 빠져나갑니다. 칼슘이 빠져나간 자리는 구멍이 숭숭 뚫린 연뿌리처럼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므로 물 부족으로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물 마시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물이 치매 예방과 개선에 좋다고 해서 물만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의 천연 소금과 함께 섭취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 됩니다. 몸에 좋은 물은 많이 마실수록 뇌 속의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내 치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뇌신경세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노년기를 건전한 정신으로 품위 있고 활기차게 생활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천연 건강 보조 식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자의 물에 대한 예찬이 극에 달하는데요. 사실 의학과 상관없이 물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선조들은 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사람의 건강과 수명은 물에 달려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병이 났을 땐 가장 먼저 깨끗한 물을 마셔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그때 약을 썼다고 합니다. 즉, 모든 치료의 근본은 물이라고 말하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려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저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드셨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배고픔과 갈증을 분별하는 수단. 흔히 물을 마시면 살이 찐다. 식사 전후로 물을 마시면 위액이 묽어져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한 사람이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면 신체는 그동안 부족했던 세포 안팎의 물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중이 늘어날 수 있지만 물은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배출되는 물질이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했던 물이 충분히 채워지면 세포 안팎의 노폐물까지 수거해 모두 배출시키므로 오히려 체중이 감소됩니다. 몸이 뚱뚱한 사람의 공통점은 오히려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고 물을 그다지 마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2잔의 물을 마시면 갈증과 배고픔을 분별하게 돼 꼭 음식물이 필요한 경우만 먹게 되므로 과식과 비만에 대한 염려가 없어집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고 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므로 안심하고 식사 전후에 마셔도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자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저 또한 식간 중에는 물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옛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책을 보며 깨닫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은 발전하고 예전에 낡은 지식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결국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건소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분명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정이 충분하여 박수 받을만 합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는 법. 물의 중요성을 예찬했으니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도 알아야겠지요. 책에서 말하는 똑똑하게 물 마시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물 마시는 법은 25년 동안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과 소금만으로 각종 질병을 치유한 허레이든 맨 갤리지 박사의 저서 Water for Health, for Healing, for Life와 물 관련 서적 50여 권 및 저자의 경험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물은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음식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면 우리는 건강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하는데요. 정말 너무 흔해서 그동안 물의 고마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처럼 물을 영양소로 접근하면 정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상온의 물을 마십니다. 누구나 목이 마를 때는 을의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로 목을 축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차가운 물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자연 건강법에 따라 가능하면 여름철에는 상온의 물, 겨울철에는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평균 섭씨 36.5도에서 37도인 반면 냉장고 속 물의 온도는 4에서 5도이므로 체온과는 32도 차이가 납니다. 하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아 변비가 생기거나 감기에 걸립니다. 더욱이 30도 이상의 엄청난 온도 차이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신체는 섭취한 물을 체온에 맞게 온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므로 다이어트를 하는 데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찬물로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소화기 계통은 고장나기 십상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만일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 물만 많이 마시면 삼투압 작용으로 물 중독 증상이 생깁니다. 세포 내부에만 수분 함유량이 높아져 세포가 부풀어 몸이 붓거나 뇌의 압력이 높아져 어지러움, 구토, 호흡곤란,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뇌 부종과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뇌 손상,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연 소금도 함께 섭취해야 몸속의 수분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물만 많이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적절한 양의 소금의 중요성을 말하는데요. 현대의학에서 저염식을 강조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만 신부전이나 다른 특별한 질병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십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2잔에서 3잔 정도의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보통 한 잔의 용량은 230에서 250ml 전후의 양이 됩니다. 물 마시기가 습관화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양처럼 느껴지지만 아침에는 최소한 이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체에 소금이 부족하면 몸이 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2-3잔 마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마셔야 하는 이유는 잠자는 동안 호흡을 통해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수분이 부족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몸이 차가운 노인은 온돌방이나 따뜻한 침대에서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기업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은 부지런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새벽에는 닭을 돌보고 농장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그도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밤새 끈적였던 피를 묽게 한다면서 말이죠. 부자들의 보약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부자가 먹는 보약, 아침에 먹는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식사 전후에 마십니다. 몸에 좋은 물은 충분히 마시면
맨 먼저 뇌에 공급이 되고 20분 정도 지나면 심장을 비롯한 각 장기와 피부에 공급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2잔, 식후에 1잔을 규칙적으로 마시면 각종 소화기 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우울증, 비만,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장에서 분비되는 강력한 산성 물질인 위액은 산도가 높아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산성 물질이 분비되는데도 위장 점막에 물이 부족하면 위장 조직이 화상을 입고 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궤양으로 진행되는 초기 단계의 위험입니다. 식간에도 마십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모두 물이 충분해야 소화가 되기 때문에 식사 전후와 식사 중에 마시는 물은 소화액을 묽게 하므로 좋지 않다는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식사 전후로 소금을 탄 물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식후 2시간 30분이 지나면 위장은 휴식 시간이 시작돼 이때 피로에 지친 위장에 신선한 물을 공급하면 손상된 조직을 수리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물 마시는 것을 중단하는 이유. 인체에는 소금 자동 조절 장치 시스템이 있어서 소금이 적절한 비율로 존재하도록 신장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혈액, 뇌척수액, 간질액에는 나트륨이 평균 0.9% 존재해야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무시하고 물만 많이 마시면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이 포함되지 않는 맹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체는 물을 붙들고 있는 소금이 부족하면 맹물을 원하지 않으므로 평소에 음식을 약간 짜게 먹거나 적당량의 소금을 탄 물을 마셔야 술술 넘어갑니다. 저도 사실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소 영상을 준비하며 하루에 8시간 정도 컴퓨터 작업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꼭 물을 옆에 두고 중간중간 마신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 힘들다면 조금씩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과 함께 섭취해야 하는 이유.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실 때 소금 섭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금은 크게 인체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천연 소금과 공업용 소금으로 생산된 정제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포 안팎의 물 보유량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에 따라 조절되므로 미네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제염은 나트륨과 염소만 남기고 칼륨을 비롯해 모든 미네랄이 완벽히 제거돼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소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금을 섭취할 때 가능하면 외국에서 수입한 소금보다 국내에서 생산한 볶은 천일염이나 죽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천일염은 제일 비싸기로 소문난 프랑스의 소금보다 더 많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서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천연 소금인 천일염도 바닷물 오염으로 공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뉴스가 보고되면서 저는 주로 음식에는 볶은 천일염, 마시는 물에는 죽염을 혼합해 섭취하고 있습니다. 죽염은 독소 물질이 제거된 알칼리성이므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중국의 유명 기관에서도 죽염과 관련된 세미나 및 논문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죽염을 논문의 주제로 삼아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학자도 여럿 있을 정도로 안정성이 보장된 소금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죽염은 치약으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자는 죽염의 효능을 예찬합니다. 천일염은 열 처리하면 항산화력이 증가합니다. 이 천일염을 고온에서 구운 죽염에는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미처 죽염의 효능을 알지 못했는데 이 책 덕분에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는 뭘 꺼내려고 했는지 생각나지 않아 한참을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혹은 부엌에 가서 내가 뭘 가지러 왔더라 이럴 때 있으시지요. 이처럼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은 누구나 경험하는 흔한 일이지만 몇 번 겪고 나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많다는데 혹시 나도 치매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라는 책을 바탕으로 우리의 뇌세포가 탱글탱글 젊어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노화 방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에 좋고 간편한 소금 주스 만드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치매도 몸의 건조가 원인이다. 뇌도 몸입니다. 피부가 메마른 사람은 뇌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 세포가 메말라 수축되기 때문에 키도 줄어듭니다. 펄떡거리는 싱싱한 생선도 말리면 껍질은 쭈글쭈글해지고 살은 퍼석해집니다. 말하기 좀 서글프지만 세포부터 수분을 잃고 쭈그러진 모양새가 되는 것은 생선이나 인간의 몸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MRI로 뇌를 촬영하면 두개골이 하얗게 나옵니다. 두개골 속에는 뇌가 가득 차 있는데 나이가 들면 뇌와 두개골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뇌가 건조해져서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건조해진 뇌는 구멍이 숭숭 난 스펀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영상 진단에서는 이러한 틈을 노화의 신호로 봅니다. 치매에서는 뇌 위축형과 알츠하이머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뇌의 위축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뇌의 건조, 즉 몸의 건조를 막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소리내서 글을 읽거나 간단한 계산으로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유행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해서 뇌의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지만 뇌가 건조해서 위축된 상태에서는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뇌가 더 건조해지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뇌를 포함해서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건조해지지 않은 방법들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책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이룬 물을 마십니다. 짭짤한 감자튀김을 먹고 나면 을에 갈증이 나서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메마른 세포에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려면 염분 섭취가 왜 갈증을 일으키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염분은 항상 수분과 함께 기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사나 구토를 하면 다량의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만약 그때 탈수를 막으려고 맹물을 마시면 또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납니다. 설사나 구토로 잃은 수분은 순수한 물이 아니라 염분을 함유한 체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염분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는 맹물을 마시면 몸속에서 염분 농도는 더 낮아집니다. 이를 막으려는 생리적 반응으로 우리 몸은 수분의 흡수를 거부합니다. 이 때문에 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자발적인 탈수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항상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자율적으로 조절합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세포는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상태의 물은 받아들이지만 염분이 부족한 물은 거부합니다. 염분이 없는 맹물만 계속 마시면 세포는 탈수 상태가 되고 우리 몸에는 다양한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포가 젊으면 쉬이 늙지 않습니다. 이왕 마시는 물이라면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어 젊음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염분과 수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은 원래 몸속에서 수분과 함께 기능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온 눈물이며 콧물, 혈액이 모두 짜다는 사실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미네랄이 몸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염분은 수분과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염분만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속에 남아있는 과도한 수분이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수분이 많아 묽어진 다량의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려면 심장은 강한 압력으로 박동해야 합니다. 그러니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이뇨제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몸속의 염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염분과 함께 기능하는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염분이 수분과 함께 기능하는 이상 염분 섭취를 줄이면 당연히 수분도 줄어듭니다. 심한 경우 세포에 필요한 수분도 부족해서 온몸이 건조해집니다. 과도한 염분 제한은 노화를 향한 전력 질주나 다름없습니다. 소금을 얻는 바닷물은 원래 피부의 면역력을 높이고 살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바닷물이 피부에서만 유익한 작용을 하고 몸에 들어가면 유해한 작용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좀 힘듭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포유류인 고래나 돌고래는 바닷물을 마시며 살아가지만 고혈압이나 뇌졸중에 걸려 죽는 일은 없습니다.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다에서 얻은 자연소금, 천일염 등의 염분이 아니라 화학적 소금, 정제염입니다. 염소와 나트륨으로만 이루어진 식염을 섭취하면 결국 혈관 속으로 과도한 양의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양이 늘어난 묽은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려면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식염의 과다 섭취는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알맞는 양의 자연소금은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혈액을 탁하게 만들 염려가 없습니다. 내키지도 않는데 무조건 싱겁게만 먹을 것이 아니라 자연소금을 적절히 이용하면 짭짤한 맛도 즐기면서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맛도 좋고 몸에 필요한 염분까지 섭취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 마시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사실 저도 물에 소금을 타서 먹어보긴 했지만 뭔가 좀 밍밍하고 맛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다양한 세포 노화를 막는 여러 가지 주스와 차를 만드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똑한 수분 섭취는 물론 적당한 소금 섭취까지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여러분에게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당근, 사과, 소금 주스 레시피입니다. 재료는 당근 2개, 사과 1개, 자연 소금 적당량입니다. 당근과 사과를 깨끗이 씻습니다. 껍질째 그냥 갈면 2컵 반의 분량이 나옵니다. 소금을 적당량 넣고 잘 섞어서 씹듯이 천천히 마십니다. 이때 소금의 양은 간을 보아서 맛있는 정도면 됩니다. 당근에는 카로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암을 억제합니다. 또한 사과의 펙틴은 항암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당근과 사과의 껍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롯해 다양한 유효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되도록 깎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착즙기 대신 믹서에 갈아 마시면 식이섬유도 섭취할 수 있어 수분 배출에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대신 맛이 떨어지고 사용하는 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믹서에 갈아 마셔도 맛이 있고 몸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 괜찮지만 꾸준히 실천하려면 착즙기로 즙을 내서 먹는 편이 좋습니다. 분주한 아침에 주스를 만들기 번거롭다면 시판되는 당근 주스와 사과 주스를 섞어 소금을 넣고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그만큼 영양소와 효소가 풍부하므로 되도록 직접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남아도는 당근이 있다면 꼭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유아기의 몸무게의 70%나 차지하던 수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여 성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5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몸이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노화나 건조 현상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습니다.
흔히 생각하듯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여성은 몸속 건조증을 치료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부인과 질환, 갱년기 장애 등을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포 보습으로 몸의 건조를 막는 것은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식사와 목욕을 비롯한 평소의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지금 내 몸에 일어난 질병과 불쾌한 증상을 완화하고 노화를 늦춰 젊고 건강한 몸과 뇌로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참 쉽게 읽었는데요. 일본 작가의 책으로 번역본임에도 참 쉽게 글이 풀어져 있어 막힘없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분 섭취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 책에서 말한 똑똑한 수분 섭취 방법은 참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법이나 수분 섭취를 위한 다양한 주스와 차 제조법 설명은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의외로 쉽고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쉽기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건강해지는 핵심을 꾹꾹 눌러 담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물 건강법이라는 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80%가 예방된다고 말합니다. 책 내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3주 정도는 생존할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면 물을 충분히 균형 있게 섭취하면 인간의 뇌가 살아납니다. 마치 마른 나무를 물에 담궜을 때 탱글탱글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와 뇌세포도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명력은 유지됩니다. 황제내경에서는 물을 잘 조절해서 섭취하면 인체가 균형을 유지하게 되어 신기할 정도로 생명력이 증강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물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잡아주고 혈액을 맑게 해서 모세혈관에서의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하고 두뇌를 활성화하며 호르몬 작용도 원활하게 합니다. 즉, 꾸준히 물을 마시면 체내 독소가 자연스럽게 배출되어 혈액이 맑고 깨끗해지고 신체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물은 독소를 배출합니다. 체내에서 물의 독소 배출 기능은 탁월합니다. 우선 물은 신장 기능을 촉진해 노폐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출합니다. 또 피부 세포에 도달한 물은 땀과 함께 노폐물을 다시 한번 배출합니다. 혈액으로 들어간 물 역시 세포에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고 혈액을 맑게 한 후 각종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 영향으로 면역력이 강해져 감기, 생리통, 두통, 장염, 고혈압, 당뇨병, 암,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뇌에는 나이가 들수록 이상 단백질인 타우 단백질과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입니다. 이것이 혈류를 통해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 혈류, 즉 피를 구성하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물입니다. 물을 효과적으로 잘 마시면 각종 질환과 더불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막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노화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몸은 90%가 수분이고 80세 노인은 몸의 50%가 수분입니다. 체내 수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화가 진행된다는 증거이며 몸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체내 수분 감소로 노화가 시작되면 세포 자체도 건조해집니다. 노인이 되면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행동마저 느릿느릿하게 되는데 이는 뼈와 근육의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세포 자체가 딱딱하고 건조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피부 상태도 나빠집니다. 수분이 빠져나가 버석거리고 주름이 늘어납니다. 또한 나무가 마르면 속이 비듯 우리 뼈에도 구멍이 많아져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체내 수분이 1에서 2%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5%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고 10% 부족하면 심근경색과 심장마비가 생길 위험이 높고 20% 부족하면 사망의 위험에 이르거나 실제로 사망하게 됩니다. 물이 부족한데도 갈증을 제때 해소해주지 않으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이는 수분 부족으로 혈액량이 줄어 혈압이 떨어지고 그 여파로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증상이 뇌허혈입니다. 뇌허혈은 어지럼증을 동반합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두뇌 조직이 괴사되어 뇌경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이것이 혈전이 되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 갑작스레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체내 수분 부족으로 끈적해진 혈액이 두뇌의 혈관을 막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증상은 여름철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덥고 습기가 많은 날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체내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노인이 이런 상태에 처하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무더위에 시달리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오르고 자율신경계에도 무리가 와서 현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내 수분이 충분한 사람의 소변은 옅은 레몬색을 띱니다. 소변의 양이 줄어든 것도 수분 섭취와 관련이 깊습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류의 질병과 물의 연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질병의 80%가 예방된다. 물론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저절로 질병과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숙면도 취해야 몸의 각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킵니다. 물 마시는 일은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강법입니다. 그런데 물 마시기가 너무 쉽다 보니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건강 유지에 필수라고 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이 주는 건강 효과를 모두 누리려면 우리 몸에 이로운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생각하는 힘과 집중력을 높입니다. 물론 두뇌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두뇌 조직의 70에서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집중력이 높아져 주의력 결핍이 예방되고 공부나 업무의 능률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체내 수분이 1.5%만 부족해도 두통을 느끼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물은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필요합니다. 특히 세로토닌, 멜라토닌 등 두뇌에서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호르몬의 생산에 직접 관여해 두뇌 활동을 원활히 합니다. 인체에서 두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두뇌는 뇌척수액, 즉 물에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두뇌는 체내 수분량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체내에 물이 공급되면 가장 먼저 두뇌로 가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감정과 정서 조절로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의 감정과 정서 상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서가 불안할 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짜증입니다. 인체가 수분 부족을 감지하면 수분이 더 줄어들 것을 대비해 두뇌의 활동을 급격히 줄이는데 그 영향으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에 맞닥뜨리면 정상적인 인내력이 작동되지 않고 불안과 짜증이라는 감정이 작동합니다. 이는 2011년에 실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젊은 여성 2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운동을 하거나 이뇨제를 복용해서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자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에서 부족한 수분은 단 1%에 불과했습니다. 물은 세포 구조를 완성시킵니다. 인체의 세포는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은 세포의 구조에서 단단한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세포 구조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킵니다. 또한 DNA의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는 메커니즘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시킵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세포가 원활히 움직이고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노폐물이 축적됩니다. 물은 척추가 받는 충격을 흡수, 완충합니다. 물은 뼈와 관절 건강에도 꽤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뼈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구성 성분 중 20%가 수분입니다. 관절과 척추는 이보다 더 많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해 수분 보충은 필수입니다. 나이 들수록 뼈와 관절이 약해지는 것은 체내의 수분이 줄어드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수분은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관절염과 요통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물을 더 자주 그리고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다만 척추에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수분이 직접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몸에 발생하는 압력에 의해 수분이 공급되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물은 인체의 대들보인 척추가 받는 충격을 흡수, 완충하면서 척추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물은 부작용이 없는 피로회복제입니다. 우리가 평소 사먹는 피로회복제에는 화학물질이 섞여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대사작용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피로감을 줄여주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천연 피로회복제입니다. 물은 또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감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찾아주어 숙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물은 우리가 숙면을 취할 때 음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몸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체내 수분 부족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피로가 회복되지 않으면 고혈압이 생기고 눈이 충혈되며 뒷골이 당기는 증상이 생깁니다. 짜증과 화를 냈을 때 물의 효과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화가 많이 난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권하면 다소 화가 누그러집니다. 수분 부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정서는 물을 마시면 누그러지기도 하는데 이는 체내에 빠르게 흡수된 물이 두뇌로 보내지고 이로 인해 심신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화난 사람이 가끔 이런 말을 하죠. 냉수 한 컵 가져와 봐.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 마시기에 최적의 타이밍. 모든 일에 적절한 타이밍이 있듯 물을 마시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물 마시기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몸이 탈수 상태에 이르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셔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하기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에 물을 마시면 소화관이 음식물을 소화시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 십이지장염,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마시는 물은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뒤 물 한 컵을 마시고 30분 뒤에 마시면 몸 전체에 활력이 돕니다. 아침 식사는 빼먹지 않습니다. 만약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
장에 머물러 있는 음식물에서 수분이 다시 흡수되어 간과 신장에 독소가 쌓이고 혈액이 탁해지면서 온몸의 기운이 떨어지고 피곤해집니다. 잠자기 전후에도 물을 마십니다.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숙면을 돋고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 300ml 정도의 땀을 흘립니다. 땀으로 수분이 배출되면 혈액이 탁해지고 끈적해져서 새벽이나 아침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또 좋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장 운동이 촉진되어 다음날 배변이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의 갈증을 느끼면 한밤중에 일어나야 해서 숙면이 방해받는데 잠자기 전에 물 한 잔이 이런 일을 막아줍니다. 잠자기 전에 물 대신 우유도 괜찮습니다. 우유에는 멜라토닌과 수면 호르몬이 들어있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물이든 우유든 섭취 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배출되니 잠드는 시간을 고려해서 마시고 불면증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 혹은 야뇨증이 있는 분들은 수분 섭취가 오히려 방해가 되니 본인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잠자기 직전에 물 마시는 것은 아무래도 좀 자제하게 되는데요. 새벽에 깨서 화장실에 가면 수면 리듬이 깨지기 때문이지요. 나의 수면 패턴에 맞게 물을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반드시 물을 마십니다. 하루 중에 수분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가 바로 잠에서 깨어난 직후입니다. 잠자는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상 후 물을 마셔서 인체의 모든 세포를 충분히 적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인체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포에 독소와 노폐물이 정화되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이 노폐물이 세포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몸은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비상사태에 돌입해 인체에 남아있던 물을 재활용합니다. 그 결과 변비가 유발되고 소변의 색깔도 탁해집니다. 즉 아침에 물 한 잔이 배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물은 아주 빠르게 우리 몸으로 스며듭니다. 물을 마시고 1분이면 혈액과 두뇌 조직에 도달하고 10분이면 피부로 갑니다. 20분 정도 지나면 간과 신장에 영향을 주며 30분이면 인체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빠르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물이기에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물 마시는 것은 하루를 상쾌하게 보낼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법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바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입 안에서 머금은 후에 침과 잘 섞어서 음미하듯 조금씩 목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하면 입 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은 입 안의 독소를 제거하고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옥시다아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옥시다아제는 각종 음식물의 영양을 섭취할 때 생길 수 있는 독소와 고기를 구울 때 생성되는 발암 물질까지 해독할 정도로 해독력이 강력해서 결과적으로 혈액의 오염을 막아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치아 건강에도 좋습니다. 물 섭취량이 적으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소화불량, 위염, 불면증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또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반면 물을 천천히 충분히 씹듯이 마시면 두뇌의 수분 공급이 잘 되어서 긴장이 풀리고 신경이 안정되며 세포의 활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식했다 싶으면 식후에 바로 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물이 위액을 희석시켜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소화를 방해해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을 섭취할 때는 편안한 자세에서 조금씩 침을 섞어 음미하면서 마시는 습관을 꼭 들여야 합니다. 너무 접하기 쉽고 흔해서 물에 대한 소중함을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우리가 꼭 섭취해야 할 영양소라는 말처럼 꼬박꼬박 세심하게 챙겨 먹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극히 일부만 소개해드렸고 제 견해로 재해석되었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 많이 길었습니다. 다 기억 안 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음에 빨래하실 때, 청소하실 때 한 번 더 듣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기 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에게 영상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